네, 안녕하세요. 센트로TV의 김향훈 변호사. 예,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당 이동 지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향훈 변호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거, 그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주택조합은 근거 법률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그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사람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의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도 무주택자에 준하는 걸 봅니다. 그 한 채의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주인이 되어 그분들의 돈을 모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그 돈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서민들이 자신의 자원을 마련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시행자가 되는 그러한 사업 방식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요. 당첨이 되면은 로또라고 인식되는 그런 청약통장이 있죠. 청약통장이나 청약경쟁 순위와는 관계없이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청약통장이나 청약경쟁 순위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중간 마진 없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해제된 경우에, 그리고 더 이상 단독주택 재건축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게 있는데요. 그건 아주 소규모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럼 재건축, 재개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사이에도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일단 어느 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그 토지를 소유한 채로, 토지 건물을 소유한 채 그대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다가 건물 철거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이 돈을 마련하여 특정 지역의 토지를 완전히 매입해버리는 방식입니다. 95% 이상 매입하고 매입하지 못하면 매도성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 내에서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75%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강제로 조합원이 되게끔 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에 집이 없거나 있어도 작은 평형 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합원이 돼서 조합을 결성 및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토지를 다 매입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종전자산, 종무자산, 관리처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매우 간소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안에 이해관계자들, 특히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절차도 좀 간소화돼 있고, 사실 조합원들이 그 합심을 할 경우에는 사업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건은 사업 부지의 확보죠. 사업 부지의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업 진행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 설립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조합 설립,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철거 그 과정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주들이 의사 투표하고 표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역주택조합에서 이 사업 구역에 있는 이제 부지 매입,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 예. 아까 잠깐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어렵다. 그것은 이제 지주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 그 토지주들 중에서도 이제 조합원 자격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 신축된 아파트를 부여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지역주택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면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장점과 장점이라 하면 뭐 원주민들의 정착이겠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의 신속성이라는 그런 장점을 더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사업비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하면은 부정적인 뉴스도 좀 많고요. 네. 문제점들이 많다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보면 보통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금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들이 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토지 매입이 잘 안 될 때 다른 쪽으로 자꾸 그 돈을 써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금 관리에 있어서 신탁 방식, 신탁사가 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도 있지만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금에 있어서는 신탁사가 관리하고 자금은 어떤 때 돈이 나가야 되는지는 신탁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끔 하고 각종 문서, 서류, 동의서, 무슨 토지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무법인이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주택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최근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좀 많이 제공하고 있죠. 예, 또 토지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각종 자문 업무도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사당 이동 토지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센터는 최선을 다해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경무고등학교 앞에 있는 성형교회에서 사당 이동 지주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참여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당 이동 지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문제도 많았지만 그동안은 신탁사도 없이 로펌도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구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완료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현교회에서 5월 25일 토요일 날 4시에 저희들의 설명이 있사오니 그때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